다음 시간은 이어서 진행할게요. 하지만 문 닫아줄 수 있어요. 땡큐. 자, 이제 22페이지 예제 4번 한번 하면서 이제 마무리, 요 단어, 요 부분은 요소 단어로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 유제 3번이랑 유제 4번은 한번 요것도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상수 k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 보자면은 결국엔 이 직선들의 기울기를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각자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가 같다. 다만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혹은 여기서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어떻게? 기울기를 결정하는 k분의 1과 2k 플러스 3분의 k는 똑같아야 돼요. 즉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b와 y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b는 똑같아야지만 기울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일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상수항은 y절편을 결정하므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랑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풀어내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앞서서 얘기한 기본 개념에는 없는 설명에 대한 풀이 방법이라서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고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미 기본 개념 풀이는 여러분 잘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단 얘가 결국엔 3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얘가 3분의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일단 얘 앞에 있는 거 계산하려면은 대각으로 곱했을 때 똑같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로 혹은 3이 됐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랑 달라서 얘는 되고요. 3을 넣었을 때 3분의 1은 3분의 1이랑 똑같다 해가지고 k가 3이 될 때에는 직선이 평행한 걸 넘어서 y절편까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려. 그래서 바로 k는 마이너스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빠른 풀이 방법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 직선 여기 2번은 a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0이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a 더하기 1 y 더하기 2는 0이라는 두 직선인데 하나는 수직일 때 그리고 하나는 평행일 때 각각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수직일 때와 평행일 때 요거 수직일 때 그래 제가 원래는 일반형일 때는 웬만하면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계산 실수 나지 않게 최대한 표준형으로 바꿔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 그것도 너무 귀찮아요 라고 할 때 그냥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의 얘가 일반형이죠?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나오는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은 기울기는 무조건 이렇게 돼요. 그치? m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그러면은 다른 직선이라고 했을 때는 얘는 똑같은 꼴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관계는 얘네들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즉 a''과 b' 곱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b하고 b' 곱한 것과 a하고 a' 곱한 거는 서로 마이너스 1 곱한 것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얘기하는 건 뭐냐? 직선의 방정식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그리고 그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진다면 즉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끼리 곱한 것과 y 앞에 붙어있는 개수끼리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을 어느 한쪽에 곱했을 때 똑같다라고 하면은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랑 똑같은 거야? 저 식을 얘를 그대로 이용해보면은 a 곱하기 1이랑 2 곱하기 a 플러스 1이랑 곱했을 때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 그러면은 a 값이 좀 더 빨리 나오겠죠.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이때가 수직. 그럼 평행일 때는 평행일 때에는
앞서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1분의 A랑 A 플러스 1분의 B랑은 똑같아야 되지만 2분의 2랑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A에 A 플러스 1을 곱한 게 2가 돼야 되고 이거를 풀어내면 1 또는 A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1을 넣었을 때는 1, 그래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도 달라지는 게. 잠깐만.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나? 그러면 조금 더 직선을 봐야겠다. A의 1일 때는 x 더하기 2y 더하기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머릿속에서 값을 2라고 계산해버렸어요. A가 1일 때는 안 되죠? 왜? 1분의 1은 1이고 2분의 2는 1이니까 얘가 1이잖아. 그래서 A가 1일 때는 안 되고 A는 마이너스 2만 되겠죠. 그래서 평행일 때는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MN 즉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니까 3분의 2가 정답이 되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수지. 그래요? 그렇네. 이것도 계산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네. 3분의 4가 정답이 됩니다. 계산 실수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어차피 내가 시험 본 거야.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일반형에서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보자면은 평행일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x의 개수와 y 개수의 b가 똑같아야 되고 상수의 개수의 b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 쓰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요게 평행형 관계고요. 그 다음에 수직일 때는 이러면 된다. 앞에 개념 설명 쪽에 정리해 주셔도 좋고요. 여기서부터 붙인다면은 나중에 저 A하고 A 프라임, B하고 B 프라임 이게 뭐지 하고 볼 수 있으니까 위에다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인 두 직선이 있을 때까지 써주시면은 더 완벽하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갈게요. 정리가 다 됐다 싶으면은 한 3분 정도 더 드리고 23페이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더 쓰실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자, 23페이지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수직 이등분선 사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원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수학에서는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역사가 뭐냐면요 측량이에요. 무언가의 넓이를 구한다든지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구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옆으로 가면은 저는 하진이랑 멀어지고 주영이랑 가까워지지만 제가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는 반대의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런 개념적인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정확하게는 몇 킬로미터, 그러니까 혹은 몇 미터로 움직이고 몇 미터가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해내는 게 수학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어떤 점이 이 수직선까지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게 가장 기초적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리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몇 가지에 떨어져 있는 거리 요거는 그냥 직수적인으로 쭉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게 제일 가까운 최단 거리잖아. 그래서 항상 최단 거리를 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D를 구해내는 건데 그래서 거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한번 볼겠습니다. 먼저 이 점은 P예요. 그리고 X1, Y1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1만 0으로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D의 길이는요 만약에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는 항상 수직으로 내려 꽂는 그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D를 구한다는 건 여기 점을 H라고 했을 때 D는 PH의 길이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늦으시죠? 다음 시간에는 최대한 늦지 말아주세요. 네. 네. 자, D는 PH랑 똑같다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페이지로는 23페이지의 첫 부분이에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H의 좌표, 그러니까 나머지 얘하고 얘는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H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x2, y2라고 구해내기만 한다라면 요거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한마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갈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가 된다? 얘를 구해내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 이 H가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H는요 요거를 지나는 점이에요. 그치?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을 만족해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X2하고 Y2를 구하려는 얘기는 모르는 문자가 지금 두 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식 하나가 더 나오면 좋겠지? 그 식 하나는 PH라는 직선을 찾습니다. 저 PH라는 직선은 뭡니까? 기울기가 저 L이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직선이 되겠죠. 그리고 저 x1, y1을 지나는. 즉 예를 들어서 요거를 M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겠다. L''이라고 직선을 할게요. L''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의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그러면 L'의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1은 마이너스 a분의 b x 빼기 x1은 똑같죠. 그치? 네. 그런 얘기는 즉슨 이 점이 얘도 지난다. 따라서 앞서서 첫 번째 식이 주어지고 두 번째 식은 이렇게 x하고 y 자리에 x2, y2를 각각 넣어서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쵸? 네. 그런 다음에 즉슨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이 두 가지 식이 있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얘를 구해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쵸? 네. 그 말이 즉슨 이거와 이것만 표현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요 식을 살짝 바꿀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 x1 빼기 x2, y1 빼기 y2를 완벽하게 이제 좀 대입하기 위해서 요 식은 이제 이렇게 제가 구해냈지만 양변에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얘는 일단 양변에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다시 저 순서에 맞게 써줄게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찾기 위해서는요, 어떤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제가 여기서는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 흐름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 x1 빼기 x2를 어떻게든 만들어낼게요. 그 말인 즉슨 제가 여기서 플러스 b y1 y2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얘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쓰면 헷갈릴 텐데 이렇게 쓰면 헷갈릴 텐데 중간 과속 올려야겠다. 바로 넘어가 헷갈리겠다. 어쨌든 똑같이 얘하고 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얘에다가 일단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줄게요. 즉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c를 한 건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ax12, by1 미안하다. ax1과 by1이 이쪽에다 더해지는 거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똑같이 ax1 더하기 by1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a의 x1 빼기 x2 b의 y1 빼기 y2가 되고 이 마이너스 c를 넘기면 a의 x1 b의 y1 c 요런 꼴로 변형이 된다. 책에서는 그냥 얘를 이렇게 변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중간 과정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메모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저 과정이 뭐냐면요, 중간에 약간 중간 하단 쪽에 동글뱅이 2를 변형하면은 이 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저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x1 빼기 x2랑 y1 빼기 y2를 t하고 k로 치환할 겁니다. 왜냐면 결국엔 얘네 두 개를 알아야 d로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요 두 식을 다시 깔끔하게 써볼 거예요. 일단 여기 있는 첫 번째 식과 여기 있는 두 번째 식, 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깔끔하게 써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식은요, a t 더하기 b k는 a x1 b y1 c 이런 식으로 되고요. 두 번째는요, k는 a분의 b t가 돼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ak는 bt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이제 연립 방정식을 이제 취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t의 값을 찾아내고요, k 값을 찾아내서 저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면 저거를 한번 봐. 그냥 k 값을 요걸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at 더하기 a분의 b 제곱 t는 ax1 이렇게 되고요. t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냥 빨리 계산했어요. t로 묶고 분모 통분해서 넘긴 거예요. 약분해서 넘긴 거예요. 그 다음에 k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a분의 b만 곱하면 되는 거겠죠? 내가 제대로 계산한 게 아니잖아. 요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 지금 공통된 거 보여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공통된 거 보여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거기에다가 a를 곱하면 t고 b를 곱하면 k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두 개를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통된 거는 제곱에다가 루트까지 껴있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면요 a하고 b만 보면 돼요.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공통된 거는 그냥 한 번에 쓸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그리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는데 문제는 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제곱에서 루트를 치면 무조건 어떤 수가 나와야 돼? 어떤 숫자든 음수든 양수든 제곱한 다음에 루트 치면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양수. 그렇지. 그래서 절대값이 붙어요. A, B, C 값에 따라서 그리고 X1, Y1에 따라서 제가 음수가 나올지 양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아까 A, B를 계산을 해보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지금 약분되잖아. 이렇게 되는 게 저 D가 저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조금 길게 가서 아마 흐름이 잘 안 잡힐 겁니다. 다시 한번 흐름 잡아볼게요. 지금 이거를 푸는 거는 뭐냐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P로부터 직선 L까지의 수직 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수직점의 좌표를 어떻게든 구해낸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직점의 좌표의 첫 번째 특징,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라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저 H는 PH, 즉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직선 L의 수직한 선 위에도 존재하는 점이다 라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D를 구하기 위해서는 X1 빼기 X2와 Y1 빼기 Y2를 어떻게든 구해내는데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두 가지 식에서 어떻게든 X1 빼기 X2와 Y1 빼기 Y2를 구하기 위해서 식구를 계속 변형하는 거예요. 그 변형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지 결국에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런 상황인데 자 이건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볼게요.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분자에는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P의 좌표를 넣었죠. 그치? 직선의 방정식에 P의 좌표를 넣은 다음에 절대값이었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분모는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에서 X의 개수의 제곱에다가 Y의 개수의 제곱을 합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요 항상 직선은요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저런 일반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문제에서 예를 들어 3,2가 직선 y는 3x 더하기 2라는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할 때 얘는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지. 한마디로 표준형이지. 저 상태에서 이 공식을 쓰겠다고 냅다 쓰면 틀려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3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 이렇게 바꾸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루트 3의 제곱 9 더하기 1 분의 집어넣으면은 절대값이고 9 마이너스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먼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쭉 해봤고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은 24페이지 중간쯤 상단 쪽에 있습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라고 하고요. 원점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x1과 y의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즉 x1과 y의 값이 0이 돼야 되겠지. 그게 원점이지. 그러니까 x1하고 y1 0 집어넣으면 ax1하고 by1이 그냥 0으로 사라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C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이 방법을 외우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냥 원리가 이렇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그젠플 1번.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점 2,2와 직선 6x 더하기 8y 3은 0이다 라는 이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지금 이렇게 쭉 유도해낸 공식 중에 얘를 이용한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c 요거의 합을 이용한다. 그러면 거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a 값은 뭡니까? 어떤 문제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24페이지 1번 이그젠플 1번 1번 a는 6이죠 b는 8이죠 그치? 그래서 분모는 루트 36 더하기 64 그래서 루트 100이 되기 때문에 10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분차는 절대값 6x 더하기 8y 3에 2,1을 집어넣는다. 6 곱하기 2 8 곱하기 2 마이너스 3 요거를 계산하면 12에 16에 3을 하는 거니까 25가 되겠네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 괜찮나요? 일단 이 공식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봅시다.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조금 친해져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왜요, 유나? 어려워요. 요거 유도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해요. 정신병 걸릴 것 그러면- 들으셨어요? 뭐요? 내가 저 이미 정신병 없는 말이지. 그래도 다 들렸어. 그러면 2번 문제를 풀면 정신병이 나올 겁니다. 원점과 직선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지? 네. 자, 요게 지금 직선이 지금 표준형으로 줘져 있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3x y 10은 0이라는 걸로 꼭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 공식을 쓰면요. 자, 9 더하기 1분의 절대값 3 곱하기 문제에서 원점이니까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10분의 0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10 절대값 때문에 10 되고 루트 1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 문제? 네. 모르겠어요. 괜찮대요, 지아가. 사실 안 괜찮아요. 아, 쌤. 왜 이래? 너무 내 가봐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공식에다가 숫자 넣는 것만 계속 연습해 보십시오. 자, 24페이지 밑에 예제를 풀기 전에 그런 말만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죠. 네. 이번에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얘기는 두 직선이 평행해야지만 그게 성립하겠죠. 네. 만약에 평행 안 하면 거리가 실시간으로 변해서 그치? 그래서 항상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냥 두 개 중에 어느 한 직선을 그냥 여기에 점을 그냥 써요.
즉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x라는 직선이고 얘가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얘를 직선과 직선이라 생각하지 말고 얘가 무조건 0,0이 지나잖아. 그래서 0,0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어떻게 한다? 여기서 루트 얘를 다시 한번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고 써주고 1 더하기 1분의 0, 0, 3 집어넣어서 절대값 3. 그래서 2분의 3 루트 2. 그래서 요거는 상황을 축소시켜서 생각한다.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로 생각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제 2번을 보면요. 예제 2번은 평행한 두 직선 x 플러스 2y 더하기 1은 0과 x 더하기 2y 더하기 6은 0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이때 잡는 점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제일 편한 점을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잡을 거는 뭐로 잡을 거냐면요. 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라는 그 직선에서 마이너스 1,0과 그리고 x 더하기 2y 더하기 6은 0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그게 제일 편안하니까. 숫자가 보통 0, 마이너스 1, 1 이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요거의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은 1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그리고 0 마이너스 2 더하기 6 여기서 루트 5분의 4 즉 5분의 4 이렇게 된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선생님 저 공식 까먹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랑 다른 단원인데 다른 단원이 다른 내용인데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내용으로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보면요. 좌표평면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 방법은 너 좌표평면 이제 그리지 마 이런 얘기한 거고요. 만약에 저거 까먹으면 좌표평면 그려야지 뭐 어떡해. 얘가 이직선이 나오고 그냥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미대를 나오지 않아서. 자, 결국에는 0,-1이라는 거는 여기지. 그치? 0,-1이고 여기서 두 개가 이제 평행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었을 때 생기는 요 h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럼 보면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수직인과 직각이거든요. 여기 점 x일 때 여기 점하고 x는 두 개가 90이어야 되니까 여기 x예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닮음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1 여기는 x절편 구해보면은 미안합니다. 여기 2분의 1 여기 x절편 구해보면은 길이가 1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길이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y절편을 구해보면은 3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길이가 2분의 5가 되죠. 그래서 빗변 대 빗변은 1대 x. 그래서 저기는 2분의 루트 5대 1은 2분의 5대 x 해서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계산 실수했다. 소리.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x는 2. 이렇게 닮음으로도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물론 이 내용이 이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생각을 조금 확장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덧붙이면서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직선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5의 평행하고 원점에서 거리가 2인 직선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는 바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요렇게 바로 써내려갈 수 있죠. 그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는 서로 비율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3x 더하기 4y. 원래는 6x 더하기 8y도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치? 그런데 왜냐면 각각 두 개씩 된 거니까. 그런데 그냥 바로 그냥 3x 더하기 4y라고 쓰고 난 다음에 만약에 설마 6x 더하기 8y라면 이 k가 분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바로 이렇게 써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원점에서 그러니까 여기다 00 집어넣고 여기 k 나오면 절대값이 있을 때 그때 거리가 몇이냐? 2. 그치? 그래서 절대값 k는 얘 값이 5입니다. 그러니까 10이고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답도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은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원점으로부터 만약에 거리가 2가 떨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 직선 요거의 수직이고 점 2,-1에서 거리가 4인 직선. 요것도 제가 아까 그냥 일반형에서 찾는 방법을 바로 말씀드려서 설명해 보자면 어떤 두 개의 직선의 이제 관계가 수직이다라고 할 때는 이런 관계를 가졌었죠. 그래서 2x-y-4가 0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한번 봤습니다. 얘는 이렇게 되면은 2의 A'은 마이너스 B' 이런 관계를 가지니까 즉 A에다가 2, B에다가 마이너스 1, B는 B' 이렇게 되니까 B'에다가 2A'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게 X 더하기 2y 더하기 k는 0꼴이 얘가 이 직선에서 서로 수직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기울기를 구해봐도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얘는 기울기가 2고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k 값만 찾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 루트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 2 마이너스 2 얘가 값이 거리가 4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절대값 k는 4루트 5가 돼야 되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5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직선의 답은 여기가 플러스 4루트 5는 0인 거랑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루트 5는 0인 거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나오겠죠. 자, 여기 이론은 26페이지만 남아서 이론 26페이지만 하고 문제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네. 네. 26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이제 좌표 평면에서 어떠한 세 점의 좌표만 주어져도 삼각형의 넓이를 무조건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삼각형이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혹은 진짜 정삼각형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삼각형이에요.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찌그러뜨려 나온 세 점의 좌표만 알고 있다면 그 삼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딱 중간고사 때에서도 이런 문제 많이 풀었죠? 이렇게 도형 삼각형이 존재했고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아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전체에서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그치? 이런 식의 문제 많이 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는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얘가 약간 사각형처럼 나오는데 아마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꼭지점에는 이렇게 닿았겠죠. 그치? 이런 문제 우리 실전 모의고사 때 많이 풀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우리는 도형을 총 4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넓이를. 굳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4개를 각각 다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먼저 이 문제 사항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이제 원점과 그리고 A라는 점 문제에서는 x1, y1이라고 하고요. B라는 점 책에서는 x2, y2라고 줬네요. 이런 식으로 어디가 밑변이고 어디가 높이인지를 직관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일단 AB의 길이를 구합니다. 우리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알죠? 배웠죠? 그래서 루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AB의 거리를 안다는 얘기, AB의 거리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얘를 밑변으로 잡고 여기 O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져 있는 수직 거리를 높이라고 해서 얘에다가 높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H를 구합니다. 즉 H는 이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내겠죠. 그렇죠, 유나? 네.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두 점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두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아니까 우리 Y에서 교재 나와 있는 거 되겠다. 그래.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있네. Y에서 A라는 점을 이용할게요. 그리고 기울기는 지금 x2 빼기 x1 y2 빼기 y1 얘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리고 x에서 x1을 빼야지만 A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런 직선의 방정식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우리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맞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1의 y 그리고 지금 얘에다가 y2, y1 곱한 거예요. 그리고 y1에다가 y1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얘하고 얘는 사라진다. 뭐 한 거냐면은 이렇게 표준형의 계량에서 일반형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아마 이거 직접 해보시면 더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플러스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몇 x, 몇 y 뒤에 상수항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뀌죠. 지금 직선의 방정식 왜 구했어요? 뭐 구하려고? 직선을 구하려고요. 왜 직선을 구한 거예요? 높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구하려고. 크게 높이. 그치, 그게 높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 요 공식을 쓰는 겁니다.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제곱, y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제곱 합에다가 0,0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절대값 씌워준 거. x2, y1 빼기 x1, y2. 이게 높이가 있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네. 근데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밑변의 길이는 얘예요. 높이는 얘예요. 얘에다가 얘 곱해서 곱하기 2분의 1 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이 AB하고요. 여기 있는 이 H 이거하고 똑같은 거 보입니까? 보여요? 네. 네. 그래서 AB하고 H를 곱하면은 분모 분자돼서 사라져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의 절대값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잠깐만 요거 근데 진짜 센 건데 그러면 아 신발끈 이론 들어봤어요? 신발끈. 신발끈 이론 들어봤어요? 제가? 아 아니에요. 아니, 원장 선생님 수학 혹시 들어본 사람? 신발끈. 사선식. 나 세 장밖에 기억 안 나. 내가 신발끈도 몇개 뭐. 나안 한다는 거 같이 했겠지. 자. 안 한다는 거. 어떤 점? 지금 요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 무조건 하나는 원점이 돼야지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꼭지점 원점이 아니라 다른 점이 어떻게 건데?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신발끈 이론이에요. 요거 신발끈 이론은 증명 안 할게요. 방법만 얘기할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얘가 점 A의 좌표, 점 B의 좌표, 점 C의 좌표 쓴 다음에 꼭 다시 처음의 좌표를 그대로 똑같이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신발끈으로 묶어서 마치 신발끈 같다라고 해가지고 신발끈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사선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대각으로 곱해줘서 얘의 부호는 플러스라고 잡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곱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신는 신발끈 모양이 되죠? 요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 2분의 1에 요거 반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x1, y2 노란색 쓸게요. 더하기 x2, y3 x3, y1 이렇게 더한 거의 합과 주황색 쓸게요. 주황색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x2, y1 x3, y2 x1, y3 이렇게 해서 빼준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고 곱하기 2분의 1하면은 내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만 있어도 무조건 넓이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사각형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사각형과 사각형 이 두 개는 확실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얘도 신발끈 이론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가 정리가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한 점이 0,0이에요 즉 여기를 0,0이라고 넣어볼게요. 여기 말고 얘 C를 0,0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X3하고 Y3하고 곱해지는 거 모두 다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얘 0 되죠. 얘 0 되죠. X1, Y2 X1, Y2 빼기 물론 부호는 다르지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얘 0 되죠. 얘 0 되죠. 그래서 만약에 한 점이 0,0이면은 2분의 1 절대값 x1, y2 빼기 x2, y1 절대값인데 지금 빼주는 순서는 달라지지만 어쨌든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어때요? 똑같지. 절대값 마이너스 3이나 절대값 3이나 값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돼서 나오는 원리가 신발끈 이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 점, 이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삼각형을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에 점 하나는 원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2로 할게요. 4 더하기 여기서 3 마이너스 9 더하기 4 곱하기 4 4 곱하기 3 아니? 아니잖아. 4 곱하기 2 마이너스 9 곱하기 3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8에서 마이너스 27을 뺀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2분의 10 이렇게 2제곱 4의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23페이지 1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유도해내는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걸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식을 먼저 한번 사용해보면서 익숙해져 보시고 시간 관계상 문제를 다 풀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남아있는 시간까지 한번 예제 1번과 예제 2번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숙제로는 29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냐면은 48페이지까지 연습문제 28번이 존재합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시 연습문제. 일단 여러분 연습문제 다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네. 1번부터 10번까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1번부터. 네, 연습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지금 35페이지 연습 문제까지 해서 예제나 유제 아픈 것도 다 숙제로 해오셔야 됩니다. 네. 네, 숙제를 해오시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걸 제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산용 프린트물을 드릴 거예요. 프린트물을 2개 드릴 건데 이 프린트물에 숙제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짝수고만 풀어보십시오. 네. 짝수고만 풀어보셔야 되는. 짝수도 못 풀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쉬워요. 요거는 앞부분 평면좌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라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3분의 4분 정도 하는 아 완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이번 부분도 알았어. 그래서 요거는 부담 갖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들 만약에 이 계산형 프린트물 풀 시간이 진짜 없다 그러면은 연습 문제 위주로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여기도 숙제. 네 맞아요. 예제 유제 안 푼 것까지 다 숙제예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5분 동안 잠깐 풀어보시고 표리는 저거 잠깐만 이해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집에 갈 준비하시고요. 혹시 뭐 남은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궁금한 거 질문하면 안 할 거지? 있는 사람들은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요. 다른 분들은 안녕하십시오. 근데 너무 어려워서 다 못 푸는 것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네. 연습 문제 전체적으로 풀이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연습 문제 풀이할 상황이 아니다 하면은 앞에 내용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휴식 시간 그냥 오버해서 오기만 하는 거야. 저기 옷걸이로 그냥 때릴 거야. 맨날 거야. 알겠지?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